자, 지금까지 우리가 연화 테스트는 어떻게 갔죠? 그냥 꺾어보고 당겨보고.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주 건강했던 모발이 꺾어서 모발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100% 과열하죠. 그죠? 과열하죠. 어젠가 그젠가 열펌을 반복 시술했던 모발이 일반 펌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저한테 이렇게 단톡방에서 문자가 왔어요. 약에 의한 과열이나 열에 의한 과열. 그런 모발에, 그러니까 파마 약을 우리가 열펌은 솔직히 일반 펌보다 많이 발라요, 적게 발라요? 훨씬 더 많이 바르잖아요. 지금까지 열펌약이 일반 펌약보다 훨씬 더 강했잖아요. 강한 약을 많이 오래 발랐잖아요. 그리고 열은 적당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파마, 지금까지 열펌하고 나면 열의 흔적이 모발에 남아있잖아요.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모발에서 기존의 똑같은 방법 갖고 일반 펌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당겨보고 감아보고 꺾어보는 이 연화 방법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요즘에 들어와서 연화 약을 바르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송연화라는 이야기가 솔직히 뭐 몇 년이나 지났을까? 2, 3년밖에 더 지났, 그걸 우리가 공감하고 산 지가 솔직히. 그리고 디톡스 제가 7, 8년 전부터 계속 클리프를 해야 된다. 아주 우리 원장님 말씀 제가 클리프라고 했을 거라고요. 세류에서 할 때는요. 거기는 열펌 약을 발라주고 다른 데를 갔을 때 우리가 멀티펌제를 발라서 모발을 안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모발이 단단해지는 것. 그죠? 그렇게까지만 갔거든요. 근데 약을 바르는 이유는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감축물질에 있는 SS그랍을 절단하려고 파마약을 바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연하는 모발의 폴리페타이드 이 PPT를 건들면 이제는 모발이 확 다 가버려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큐티클이 망가지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모피질 안쪽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SS그랍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맞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연화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저는 연화 테스트는 무조건 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감으로. 감은 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감이잖아요. 오감. 눈으로 뭐 연화가 되어 있는 건 귀로는 안 들릴 것 같아요. 냄새로, 맛으로, 촉감으로 뭐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화 테스트 하는 방법을 지금 기존의 방법대로 꺾어보고 당겨보는 것은 대부분 지금 이제 과연화에 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 테스트 보는 방법 첫 번째는 무조건 약을 믿으라 이거죠. 저는 첨제가 도포되어 있는 시간으로 보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약이 도포되어 있는 바르자마자 자지러진 것 이게 과연 SS값이 절단이 돼도 자지러졌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마 약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 정제수 물이 정제수가 모피질 안쪽으로 침투를 하고 알칼리가 큐티클을 열어주고 그 사이에 환원제가 침투해서 SS그랍이 절단될 수 있는 시간. 그죠? 그러니까 약을 도포하면 밥 먹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오늘 저 오래간만에 저쪽에 안산에 와서 정말 여유있게 오늘은 차가 안 막혀가지고 다른 때보다 여유있게 밥을 먹은 것 같은데 5분 제가 밥 먹는 시간이 길어졌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마약의 작용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파마약도 옛날같이 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할머니 파마는 중화하는 시간을 할매들이 결정한다. 그죠? 어떤 파마약도 특히 열펌약 같은 경우는 연화되어 있는 시간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이 15분이 지나버리면 그 약의 생명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5분 동안 수소결합 절단시키고 이온결합 절단시키고 SS결합이 절단되잖아요. 쫙 절단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SS결합이 우리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100개가 절단이 됐다면 100개가 절단이 된 것만큼 환원제약은 확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리고 파마약이 다 저렇게 조그만한 병에 고가의 파마약일수록 이렇게 조그만한 큰 통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파마약이 이 대기 중 산소에 노출이 되면 이 파마약 안에 배합이 되어 있는 환원제는 다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기 선배님들 다 한 번씩 써봤던 어디 예전에 그 캐론 시스템 있죠. 캐론 시스템 쓰다가 남은 거 뚜껑을 닫아놓고 나중에 다시 쓰려고 뚜껑을 열 때 뭔가 어서석거리지 않던가요? 그게 파마약에 배합이 된 시스테인하고 시스테인하고 둘이 만나서 시스틴이 돼버린 거죠. 그 약은 발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약이라니까. 그래서 요 15분이 지나면 지금 모발에 도포되어 있는 파마약의 환원제약은 다 적어졌어요. 그리고 요 파마약으로 절단된 SS 결합은 내가 중화할 때까지 절단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이제 우리 후배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모발의 특징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발 안에 1000개의 SS 결합이 있으면 SS 결합을 이루지 못한 시스틴은 50에서 100개가 남아있고 또 시스틴을 이루지 못한 시스테인도 50에서 10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SS가 100개가 절단이 되면 시스틴은 200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200개가 돼버려서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엄청 많아진 거죠. 연화가 많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SS값이 재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 15분이 지나면 이 지금 모발에 도포되어 있는 파마약은 절단하는 양보다 재결합하는 양이 많아져요. 약이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모발은 참 독특해서 1000개 SS 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200개가 절단이 되어 있으면 모발 스스로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 아이들이 작동을 한다니까요. 이건 현역이에요. 현역. 군인, 현역들. 얘는 예비군이에요. 얘는 군대 가려고 신검 받아놓은 아이들. 현역이 부족하면 다 다른 것을 메꾸게 돼 있어요. 이게 모발 스스로 안정을 찾으려고요. 모발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단된 SS 결합이 중화할 때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다. 15분이 지나버리면 절단하는 양보다 재결합하는 양이 많아졌다. 여기서 내가 연화를 더 보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제도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도포. 제도포가 답이다. 그런데 15분 동안 100개가 절단이 됐다면 제도포를 하면 5분 만에 100개가 더 제도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도포할 때는 크림약이 좋다, 물약이 좋다. 물약. 어떻게? 물약은 큐티클을 열 수가 없거든요. 크림약으로 열어주고 모피질 안쪽에 있는 간축물질에 있는 SS가 결단시켜줄 수는 액상약이 이래서 너무 좋다는 거죠. 이걸 제가 무슨 연화? 성연화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15분. 그러니까 약을 바르자마자 자지를 주는데 그걸 과연하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연화를 어떻게 받느냐? 건강한 모발에 약을 도포하고 여기 도포했던 약을 밀어붙여서 왜 여기에 도포하고 도포하지도 않았는데 자질지니까 이걸 과연하라고 봤단 말이에요. 환원제는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펌제가 도포되어 있었을 때 그리고 안쪽에 환원제가 침투됐을 때 SS가 절단되는 SS 결합이 절단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많이 발라서 그냥 안 먹는다고 열처리 해버렸다니까요. 그래도 견뎠던 모발. 요즘 그런 모발 없다고요. 특히 가는 연물수록. 그래서 15분이 지나서 재도포할 때 이때 SS 결합도 가장 큰 문제가 되지만 더 과연하는 대부분 이 이온 결합의 문제죠. 여기 이제 모발에 누적이 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과연하는 SS 결합이 많이 절단이 돼서 과연화가 됐던 게 아니고 모발에 누적이 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그야약하고 파마약하고 묻어있어서 모발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도포할 때 약의 선택을 잘하면 SS값은 더 절단하면서 반대로 알칼리는 제거를 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파마약으로 모발에 누적이 된 이런 잔류물질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디톡스라고 얘기하고 잊지 말라고 제가 똥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과잉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약을 싹 걷어내니까 어떻든가요? 모발이 또 안정이 됐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파마의 약보다는 모발이 누적이 된 여러 가지 물질들하고 파마약하고 더해졌을 때 과잉화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바르자마자 자지러졌는데요. 이게 과잉화. 저한테 문의가 온 게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연화 100% 됐는데 파마 왜 안 나와요? 연화가 안 됐으니까. 100% 됐다니까? 야, 100이라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약이 도포되는 시간을 물어보면 바르자마자 자지러지던데요. 그게 우리가 과잉화가 연화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약을 도포하면 약이 SS가 절단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15분. 그리고 그때 재도포할 때 어떤 약을 선택할 건지 이게 앞으로 파마를 지배할 거다. 연화가 굉장히 힘든 건 보이지 않아요. 제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는 연모일수록 손상모일수록 약이 도포되는 시간이가 무조건 길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건강한 모발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가는 연모일수록 손상모발일수록 약이 도포되는 시간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짧았어요. 조금씩 자주 먹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손상모발은 파마약이 굉장히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SSK가 절단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누적이 되는 물질하고 다 과잉반응으로는 과잉화로 맞단 말이에요. 조금씩 자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마약을 밥으로 말아. 어르신들, 아프신 어르신들을 조금씩 자주 먹여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모발이 자지러질 것 같아도 파마약으로 자지러지게 하는 물질들을 끄집어내니까 모발은 그렇게 내구성이 약한 모발이 아니더라. 의외로 견디더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약에 착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봐라 이거죠. 시간. 그리고 5분, 10분 단위로 그러니까 1차 도포할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재도포는요 5분, 10분 단위로 연화가 안 되면 걷어내고 재도포 계속하고 차라리 연화를 더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를 더 보는 건 그건 과연한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한 가지 약만 갖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파마약은 다 총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이 색으로 보죠. 색. 자, 이 색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모발의 색. 처음에 1차 도포하면 모발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왜? 물하고 알칼리하고 환원제가 들어가니까 밝아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재도포할 때는 어떻던가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그죠? 그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밝아졌다라는 것은 모발이 갖고 있는 그 간격이 이만했었는데 색소가 이만큼 있었는데 파마약이 들어가면서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색의 간격도 벌어지니까 밝아져 보이는 거죠. 근데 요즘 아주 이렇게 여기가 두피 염색했던 머리, 염색을 자주 했던 모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터치를 높였는데 이쪽은 전혀 밝아지지 않는데 반대로 두피 쪽에서 굉장히 밝아지는 거 보셨죠? 염색 자주 했던 모발들 적게 발랐는데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디에 여기에서 지금 다 대부분 과잉화가 나오는데 깜짝 놀래요. 바르고 나서 5분도 안 되는데 갑자기 두피 쪽이 막 벌겋게 굉장히 발랐던 적이 있었죠. 찰과 알칼리 때문에. 그럼 약을 적게 발랐는데도 오히려 건강한 쪽이 더 색깔이. 근데 이쪽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 번 자주 하면서 열 처리를 하면서 모발이 경화가 돼서 펌제가 침투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부분 요즘에 과잉화가 이쪽 안쪽에서 먼저 생기는 모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의 색이 좀 더 밝아져 있다. 밝아진 것만큼 펌제가 침투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색보다 어떻게 해요? 밀려 나오는 색. 자, 1차 도포할 때 크림약을 발랐을 때 바르자마자 색깔이 밀려 나오는 것. 볼 것도 없어 이거 매니큐어지. 맞죠? 그런데 대부분 해나 했던 모발들은요 색깔이 굉장히 늦게 밀려 나옵니다. 근데 1차 도포하고 재도포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밀려 나오는 색깔이 어두워지는가요? 밝아지는가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모발의 색이 염색을 자주 했던 모발은 모발 내 색하고 똑같은 색깔이 파마 약을 도포하면서 밀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약을 도포할 때 밀려 나오는 색을 탈염이냐 탈색이냐라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탈염이잖아요. 대부분 산화 연모제는 이 모피질 안쪽에 색소가 중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했던 게 이 큐티클 밖으로 밀려 나오지 못했는데 파마약이 들어가서 알칼리가 환원제가 이 색소를 쪼개버리니까 이 색소가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화를 가장 많이 잘 볼 수 있는 게 저는 밀려 나오는 색으로 봅니다. 모발에 갖고 있는 본래 그 3M이든 4M이든 그 색소가 밀려 나오면 최소한 파마약은 모발 전체를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밀려 나오는 색 요걸 가지고 많이 봐요. 그런데 특히 아주 오랫동안 밀려 나오는 게 바로 해나. 맞죠? 해나 같은 경우는요. 와 이거 정말 대단히 좋은 물질이에요. 빼도 끝도 없이 밀려 나와요. 그 핑크색이. 해나가 가장 그렇게. 근데 대부분 밀려 나오는 색은 산화 연모제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밀려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요. 다른 것들은 색깔이 빠지면서 굉장히 얼룩이지는데 이 아이는요 오히려 이 컬러까지도 재배열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선명히 돼요 컬러가. 그죠? 그러니까 모발의 색을 보고 두 번째 밀려 나오는 색을 봐라. 제도포 때 밀려 나오는 색은 대부분 제도포 한 번 도포했을 때 두 번 도포했을 때 그죠? 밀려 나오는 색깔 다르다. 자 세 번째 저는 윤기로 본다. 윤기. 자 처음에 우리가 크림약을 막 바르기만 했을 때보다 크림약을 펼쳐도 빼서 내가 에멀전을 했을 때 바르자마자 윤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윤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자, 이 윤기는요, 첫 번째, 방사빛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사빛. 손상 모발일수록 큐티클이 열려있잖아요. 수분을, 빛을 흡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건강한 모발일수록 큐티클 정돈이 되어 있잖아요. 빛이 반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도포할 때 벌써 손에서 매끄러움 느껴지고 큐티클 정돈을 하면서 근데 윤기가 쫙 올라요. 근데 그때보다 윤기가 더 나오는 건 역시 제도포 때. 자, 모발이 윤기를 담당하는 물질이 모필 안쪽에 있던 것들이 제도포하면서 밀려나오면서 윤기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 윤기가 절정일 때가 있어요. 그거 이상은 과연한 것 같아요. 이 모발, 특히 매니큐 했던 모발들, 헤나 했던 모발들,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했던 모발, 와 윤기가 아주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특히 헤나 했던 모발들, 제도포에서 해봐요. 윤기가 아주 최고입니다. 무조건 윤기로 봐라. 자, 다시 우리 이제 원장님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원장님 때 연화 테스트 방법. 첫 번째,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으로 봐라. 몇 분? 15분이 지나서 연화를 더 걸려면 뭘 해라? 제도포. 제도포 할 때 신선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라. 그냥 도포해라. 공간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으로 연화 테스트를 한다. 색은 두 가지를 봐라. 첫 번째는 모발의 색. 그죠? 대부분 파마약을 1차 도포하면 색깔이 밝아진다. 맞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다가 우리가 액상약을 먼저 썼던 약보다 확연히 물론 때로는 1차 도포했던 것보다 더 강한 약을 들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 재도포할 때 그 밀려나오는 색 이걸 보면 거의 연화 테스트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기를 봐라. 윤기. 그 모발의 윤기가 절정일 때가 있다. 그죠? 특히 큐티클이 거친 모발일수록 크림약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큐티클 정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모피질 안쪽으로 약이 침투하지 못하면 윤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색으로 보고 윤기로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건 컬 필름으로 본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난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니 아무리 일반 펌이라도 먼저 만들어왔더니 컬 정도는 풀어놓고 내가 원하는 컬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일반 펌 좋아 나도 그럼 일반 펌. 약 발라서 내가 원하는 컬을 걸려고 거기에 컬을 걸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발 미쳤을 거야 아마. 욕했을 거예요. 얘가 욕할 줄 알았으면 개나리 막 이런 얘기 했을 거라고. 십장님 막 이렇게. 뭘 웃질하는 거냐 나보고. 맞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보니 기존에 이 정도 있었던 컬이 크림약이든 액상약이든 컬이 풀어지면 열펌 쪽에서 C컬은 나오더라고요. 컬 정도는 풀어지면. 그러니까 컬은 무조건 풀려야 된다. 일반 펌을 했든 열펌을 했든.
약을 발랐는데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컬이 안 풀렸다. 연화가 안 된 건 송연화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컬 풀림으로 봐라. 5번째는 자 제발 좀 곱슬. 자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걸까요? 기계로 피는 걸까요? 약으로. 아니 곱슬 연화를 보면서 왜 땡겨보고 감아보고 땡겨봐? 왜 그럴까? 곱슬이 펴졌으면 연화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곱슬 연화가 제일 쉬워. 연화 후에 이 아이를 깨끗하게 헹구고 타올 드라이 한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연화 안 된 거. 근데 말리면서 조금씩 부슬부슬 올라나오는 것 연화가 된 것. 전체 곱슬의 80%는 무조건 약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더블 연화를 보고 펌 시술하는 목적에 따른 연화 방법까지를 다 정해 드릴게요. C컬을 가면 연화인지, 뿌리 볼륨인지, 그 다음에 S컬인지, 침수성 껍질인지, 소수성 껍질인지, 이 아예 고객이 파마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파마 방법까지를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따 이제 중화할 때. 그래서 저는 곱슬 교정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컬이 있었던 모발에 그냥 세워봐. 직모인 모발을 파마하면서 일자로 쓰고 봐. 연화됐지 그러더라고. 그건 물만 발라도 쓰거든. 컬이 있었던 모발에 약을 발라서 한 20가닥 정도 딱 세워보라고요. 근데 연화가 잘 돼 있던 모발은 그대로 세워진 상태에서 형태가 유지가 돼. 근데 연화가 안 돼 있던 모발은 이렇게 휘어져요. 근데 직모를 세워보고 나 연화 잘 보지. 그죠? 의미 없다. 그래서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연화가 됐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냄새가 있어요. 연화가 됐을 때 그 특유의 냄새. 윤기가 올라오면서 뭔가 그러니까 파마 약에서 나오지 않는 알칼리가 시스틴을 녹였을 때 나는 뭔가 묵직한 황이 섞인 냄새가 딱 나요. 그게 로또 파마하고 이 중화하려고 캡을 딱 벗겼을 때 한번 훅 오는 냄새 있죠? 그 냄새. 근데 처음 바르자마자 그 냄새가 나는 사람들, 유난히 저 냄새가 많은 사람들은 시스테인 양이 많아서 파마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는 연모도 파마가 징글맞게 안 나오는 모발일수록 냄새가 좀 늦게 오르고 이 냄새는 오랫동안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냄새 빨리 맡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냄새로 맡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감으로 봐야 돼요. 촉감으로. 자, 1차 크림약 도포하고 액상약 재도포하고 한 번 재도포했을 때, 두 번 재도포했을 때 뭔가 느낌이 달라요. 뭔가 이건 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약하고 모발하고 잘 섞여 있고 스폰지 물에 적셔 있는 듯한 뭔가 굉장히 잘 스며든 느낌이 들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연화 테스트, 자 이게 연화 테스트 그냥 한 곳만 보지 말고 전체를 안쪽하고 끝에 쪽하고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화를 더 보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고객이 컬을 가장 강하게 걸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C컬 거는 부분하고 S컬 거는 부분은 연화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고요. 그것까지 감을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이 C컬 거는 연화라고 그 로또만 더 강하게 말한다고 컬이 더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연화를 더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SS가 절단된 게 안 보이니까 약이 도포되어 있는 시간으로, 색으로, 윤기로, 컬필름으로 세워보고 곱슬 교정 정도, 냄새. 그래도 꼭 확인하고 싶거든. 그냥 이거 말아봐. 로또로 말아서 확인하라고요. 나는 이거 많은 시간에 한 번 더 재도파는. 뭘 자꾸 확인해? 감 잡으면 되지.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여자친구 안 그러면 여동생이라도 이건 제가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감을 잡는 거. 그러니까 특이하게 여기서 첫 번째 교육할 때는 연화할 때 막 와서 땡기고 그래서 제가 막 버럭 소리 질러요. 땡기지 마. 꺾지 마. 안 땡겨지는데 더 단단해지는데 그죠? 그런데 3주 4주 지나면 이 땡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와서 만져만 보더라고.
연화 테스트 방법은 이겁니다. 그죠? 내 스스로 감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굳이 보려고 하지 말고 불안하면 한 번 더 재독하세요. 아니 재독하면 차라리 연화를 더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연화를 더 보면 과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1차 도뺐더니 자꾸 강한 약을 갖고 많이 연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큐티클만 열어주면 모피질한 쪽 부드러운 쪽으로 약이 빠르게 침투하는 그래서 액상약이 꼭 필요하다고요. 진짜로. 앞으로 치료를 무서워하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치료가 왜 나쁜 약이에요? 치료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환원제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일을 못하는 게 바로 시스테인이에요. 이건 원료값만 치료의 10배인데 같은 치료 10개, 시스테인 10개를 넣으면 네이서스가 절단하는 게 치료는 7, 8개 절단한다면 시스테인은 4, 5개밖에 비싸면서 일도 못해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테인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요 치료, 이 파마약에는 치료가 전체 환원제 중에서 가장 쌌거든요. 그리고 가장 비싼 게 바로 이 멀티펌에 들어가는 실태아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 시장에서, 파마 시장에서 이 실태아민이 무지무지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체 환원제 중에서 가장 싼 게 실태아민이에요. 가장 비싼 게 실테인이고 오히려 실태아민보다 치료가 원료값이 더 비싸요. 왜 그런가 보니 안 써. 왜 그런지 아세요? 치료는 나쁜 거다라고 미용사들 스스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앞으로 가는 연못 쪽에서 송윤환을 보고 1차 도파하는데 이 크림 타입 펌제하고 액상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파마는 약 바르는 기술이고 이 연화 정도는요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꺾어보고 땡겨본 거 이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불안하면 5분 단위로 더 연화를 더 보세요. 연화를 더 보면 돼요. 우리가 안 나오는 건 다시 재시술해야 되지만 더 나온 건요 아주 쉬워요. 충할 때 풀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연화 테스트하는 방법. 저도 이게 10개 절단됐으니까 이건 C컬. 이걸 어떠한 거 딱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모발에 단 한 개도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은 약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모발에 발라도 그 바르는 사람이 어떻게 발랐는지 따라서 연화 정도도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데 그 연화 규격을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일단 내 스스로 감을 잡아야 되고 파마약을 왜 바르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제가 우리 지금 미용으로 입문하는 후배들한테 꼭 전달시켜주고 싶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약을 왜 바르냐? 그것부터 우리 알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약을 발랐으니까 파마하려고 당연히 약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다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게 잘 됐는지 그 분석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내용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미용사는요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고 요즘에 또 하나의 이제 타겟 대상이 왔죠. 뭐? 에어랩 때문에 에어랩하고 이제 전쟁 선포? 아니 에어랩 때문에 왜 파마가 안 나오냐고. 에어랩보다 더 싸나운 열기 구든다고 어쩌려고요. 그걸 보고 참 이렇게 그냥 탓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에어랩이 뭘 어쨌는데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만족도 최고인데 제가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그런 모발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하고 전쟁이 갖고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내용 질문. 막내? 질문? 포항 막내? 이해됐어요?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어려워요? 나도 이거 딱 머릿속에 이게 연화됐어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파마약을 바르는 이유는 모피질 안쪽에 있는 SS가 절단하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볼 수 없으면 이거 감을 잡아야지. 네. 저는 이제 질문보다는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일단 처음에 감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거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해봐야지 알았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큼 해봐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자기가 했던 방법에서 좀 거기서 이 방법을 병행을 하면서 맞춰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느낀 건 뭐냐면 그 이건태 선생님 맨날 감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뭔가 도대체 감이 뭔가 그게 감 잡기가 진짜 힘들. 저는 이제 조금 저는 한 이제 이걸 많이 약을 발라보다 보니까 이제 감에 대해서 뭔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저도 조금 느끼는 정도지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감 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처음에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이 감이라는 걸 너네들이 많이 느끼려면 일단 기존에 했던 방법을 조금 한번 병행을 하면서 처음에 몰랐을 때는 땡겨봐라 일단 땡겨보는데 이제 하다 보면 그 감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느낌이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는 한번 자기들이 했던 방법을 좀 하면서 같이 하면서 병행을 같이 해보다가 보면 느낌이 딱 올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딱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얘기로 하는 게 말이에요. 이걸 글로 써달라고 하더라. 원장님은 연화 테스트를 어떻게 보세요? 감으로, 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감으로. 그 뭐냐고. 아니 처음에는 저거 펼쳐보고 이렇게 땡겨보고 막 심지어는 보세요. 이게 뭐 거미줄 같이.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내가 다운펌 연화 테스트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 굵은 모발을 여기가 누글누글해진 거. 자, 이게 연화된 거. 꼬리에서 시 누르면서. 이거 올렸을 때 떨어지지 않는 거. 그게 연화가 잘 된 걸까요? 과연할까요? 100% 과연하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감은 뭐예요? 촉감이지. 아이고 참말로.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SS감이 절단되어 있는 그죠? 이 감을 잡는 미용사들의 이 감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얘기. 어떤 책이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은 연화 테스트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우리 막내는 어떻게 보나? 연화 테스트. 이제 컬 풀림하고 곱슬 교정을 해봤는데 오.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경화 풀림 좀. 그러니까 연화가 지났는데도 경화가 딱딱한 게 안 풀렸는데 이건 연화가 안 된 거라고. 이런 모발에서 오히려 거침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정현 원장님? 네. 연화 테스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방법 다 보고요. 냄새만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비열 때문에. 비염 때문에. 저도 다 좋고. 그 앞에 우리 이면이 있으신 우리 원장님, 이면 원장님. 원장님은 연화 테스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그 하는 대로 보는데 네. 만져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색으로 보고 와요? 네. 요 정도면 될 거다. 그걸 나보고 가르쳐 달래.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우리 허배실 원장님. 전 냄새랑 촉감 냄새 촉감.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죠. 이제 뭐 원장님 쳐다보지 마. 나 똑바로 쳐다보게 얘기해. 원장님 지금 땡겨 안 땡겨? 연화 보면서. 안 땡겨? 왜 가서 뒤지게 혼나는 거 같으니까. 근데 가끔 로또로 말아보는 건 괜찮아요. 우리 후배님은 어떻게 연하 테스트? 오늘 스타일이 싹 바뀌어갖고 나 여자인 줄 알았잖아. 연하 테스트 어떻게 보세요? 저 그전에 로또로 말고 로또로 말아보고. 꽃을 펴지는 정도? 그리고 네. 근데 확실하잖아요. 컬플링, 윤기. 그 다음에 밀려나오는 색깔. 저는 대부분 이거 곱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아예 머릿속에 그냥 곱슬을 약으로 캐는 거. 제가 첫날부터 얘기했던 게 일반 펌하면서도 곱슬 패야 된다. 왜 약으로 곱슬을? 그러니까 곱슬 피고 컬 걸었는데 같이 곱슬이 튀어나왔어요. 연화 안 된 거. 딱 잘라 말씀드리잖아요. 곱슬은 약으로 몇 프로? 80%. 그래주면 원래 상태는 안 돼요. 자, 이거 참 숙제다 참말로. 맞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남았네요. 예전에 그냥 꺾어보고 땡겨보고 지금도 내가 연화 테스트하는 가르쳐 줄게. 그죠? 그래놓고 다 똑같은 얘기 말아보고 땡겨보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오히려 꺾여서 꺾어지는 거 이게 대부분 과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바르는 최종 목표는 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런데
SS값이 절단된 게 보이지도 않았고 먹히질 않죠. 하지만 머릿속에 반드시 내야 될 건 이거예요. 큐티클, 최외곽 큐티클이 약으로만 가지면 모발 전체가 다 죽어버렸다. 그때는 회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할머니들 파마, 이 큐티클까지 변형을 시켜놓은 게 바로 할머니 파마죠. 그러니까 할머니 파마도 로또 파마를 했는데도 스트레이트가 안 되잖아요. 큐티클이 변형이 돼서. 됐죠? 감 잡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경화 풀린 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한번 힘 줘. 네, 맞아. 그다음에 힘 풀어봐. 이게 경화 풀린 거. 근데 약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부터 조금 만져보면 연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균일해요. 지워도 되죠? 네. 우리 포항 막내는 어렵긴 해도 이제 뭐 감 잡어. 고무들이 잡으래 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W나 한번 가보자. W나. 야, W나.